7월 11일부터 바뀔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류 관련해서 청구 방법이 변경되어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월 11일 격리 통보 대상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격리 통보일 기준으로 해서 7월 11일 월요일부터 격리 통보 받은 분들은 기존의 방식과 달리 명세서를 분리하지 않고, 그리고 특정 내역 기재의 특정 내역 구분 코드나 이런 것들을 쓰지 않고 통합으로 작성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 보시면 명세서 분리를 보시면 7월 10일까지 기존에 명세서 분리를 했던 거, 그리고 MT043에 302 특정 내역 기재하고 명세서 단위에도 H/Z택진료를 기재했죠. 이 부분이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줄단위 진찰료에 H 전화상담 처방을 썼던 것들은 그대로 유효해서 이것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통합 작성 예시를 보면 7월 11일 격리 통보자에 한해서는 일단 코로나19 진료 내역과 타 상병 진료 내역이 통합이 되고요.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당일 확진 외래 진료비와 그 다음에 증상 관련 경구 약제비, 이것도 한매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택치료 내역과 외래 대면 진료 내역도 통합이 되었죠. 우리는 1, 2, 3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코로나 관련해서는 일단은 명세서를 분리할 일이 없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혈액 투석에 관해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투석 이외의 별도의 명세서에서 상해 외인란에 M을 기재해서 별도의 명세서를 분리하는 건 이전과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투석 환자에 대해서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19 확진받았던 환자에 대해서 경구치료제 있죠. 팍스로비드 등, 이것도 우리가 약을 처방하는 경우도 모두 조제시 참고사항에 코로나19 확진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바뀐 부분들이 좀 많아서 이 부분을 말로 설명하려니까 잘 이해는 안 가실 것 같고, 제가 차트를 보면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환자의 외래 본인 부담금을 종료하겠다, 지원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경구치료제에 대해서는 이제 지원하는 부분들, 이 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외래 부담금이 이에 따라서 환자가 전액 무료해서 이제는 한 6,000원 정도 발생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그 전화 상담 처방하고 대면 진료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일단은 이거에 관해서 이지스에서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바뀌냐면 내일부터 안내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외래 본인 부담금 지원 종료, 이 안내에 따라서 7월 11일부터 격리 통보를 받은 환자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7월 10일 전까지는 어떻게 하느냐? 똑같습니다. 다만 환자가 확진을 언제 받았는지, 격리 통보를 언제 받았는지가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7월 10일 일요일날 격리 통보 받은 분들은 7월 16일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처방을 하셔야 됩니다. 즉 명세서도 분리하고 접수 유형에 따라서 대면 진료인지 또는 전화 상담 처방인지 분리해서 접수해야 되는 게 맞는데, 7월 10일부터 그 격리 통보 받는 환자는 접수를 외래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고, 여기 보시면 코로나 관련 진료 유형을 선택하지 않고 외래로 접수한다. 환자의 자격 유형에 따라서 보험이면 보험, 차상이면 차상이, 또는 보호 1종 2종이면 보호 1종 2종, 그래서 외래로 그대로 접수를 하시면 되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는 코로나 관련 그런 유형 있죠. 이렇게 접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원해 처방전 발행 시에는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코로나19 관련 처방임을 알 수 있도록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코로나19 확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일단 특정 내역에 H 전화 상담이라고 자동 기재를 하게 되면 코로나19 확진으로 아마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상병이 입력된 환자는 조제시 참고사항에 코비드19 확진자 이렇게 자동 기재가 되니까 코로나 상병에 대해서 일단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 핵심은 타 약제 상병을 동시에 처방한 경우 기존에 명세서를 분리했는데 여기서는 한 개의 처방 전에 발행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좀 보면 좀 편한 부분도 좀 있기는 해요. 근데 환자의 본인 부담이 이제 생기니까 월요일부터는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국민적 저항이나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재택치료의 경우 진찰료 JX999에 H 전화상담 처방을 기재하는데, 요거는 자주 사용하는 특정 내역을 진찰료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처리하시면 정확한 기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직접 기재한다면 정확하게 H 슬래시 전화상담 처방, 이거 꼭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핵심은 그런 거니까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7월 12일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19 재택처방 요청자가 전화상담 처방을 요청한다. 그러면 격리통지일이 7월 11일 이후인 걸 확인을 좀 하셔야겠죠. 그래서 반드시 7월 10일 이전인 경우 기존 방식대로 접수 유형도 재택 처방으로 하고 명세서의 특정 내역도 자동으로 기재하는 그런 기존 방식을 선택하되, 만약에 격리 통보일이 7월 11일이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진료 유형에서 이 코로나19 관련 재택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접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일반 진료로 외래와 동일하게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접수를 그대로 하시고, 그리고 진료 차트에서 일단 접수가 됐죠. 그러면 처방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요. 다만 그 재택 처방 같은 경우는 전화 처방 상담료가 이제 자동으로 들어갈 수 없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실제로 이 환자가 코로나 환자인데 재택인지 전화인지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없어요. 재택도 이렇게 접수하고 대면 진료도 사실 일반 접수를 하기 때문에 오로지 일단은 코드하고 상담료를 코드에 의해서 직접 넣어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진찰료에 따라서 초지면 초진, 재지면 재진 상담료를 넣어야 되는 거, 이 부분은 물론 사전심사에서 제공을 하니까 뭐 참고하시면 되고요. 일단 뭐 흔한 감기약을 처방한다고 하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반드시 이 환자가 코로나 재택 처방으로 처방을 하려면 상병 코드가 U071입니다. U071,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또는 그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도 U072도 들어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 클릭을 하고, 뭐 감염병 신고 여부는 신속항원 검사를 해서 진단을 내린 경우는 감염병 신고를 하고요. 아니면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온 경우 그냥 확인만 누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상병이 주상병 또는 보조상병, 일단 제가 주상병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이 환자가 7월 10일 이후에 격리가 통보된 환자라는 거를 일단 이지스에 알려주는 거고요. 만일에 사전심사에 의존을 한다고 한다면, 만일에 여기서 확인을 누르시면 아마 상담료가 없다라는 게 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환자가 지금 대면 진료 환자인지 재택 치료 환자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상담료를 누락이 됐으면 전화 상담 재택 치료인 경우에는 AH271부터 277까지 네 가지 코드 중에 해당되는 초재진 상담료를 넣으시면 되고, 만약에 이 환자가 대면 진료다 그러면 AH240을 수기로 넣어 주시겠죠. 그래서 일단 만약에 이 환자가 재택치료 전화상담 처방 대상자였다면 이게 또 기관에 따라 다른 거니까 AH273이겠죠. 재진이니까 AH273 이렇게 초재진을 맞추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또 그 다음 스텝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사전심사에서 알려줍니다. 즉
줄 단위 특정 내역을 기재를 해야 된다고 진찰료에 돼 있죠. 이 부분도 일단 접수 유형이 이제 없기 때문에 이 사전 심사가 뜨면 이 심사 처리 방법에 따라서 차근차근 따라가시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찰료의 줄번호 단위 특정 내역에 이 H 전화 상담이라는 거를 입력을 해야겠죠. 원래는 이 정확한 문구를 넣기 위해서 일단은 고전적인 방법은 이 JX999를 툴팁 버튼을 누르는 방법도 있죠. 이렇게 진찰료를 선택하고 JX99에다가 전화 상담이라고 넣는 방법도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직접 진찰료 처방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특정 내역을 누르시고 JX99를 선택해서 이렇게 넣는 방법, 이것도 있습니다. 둘 다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진찰료를 누르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고 자주 사용하는 특정 내역을 누르셔서 여기 H/ 전화 상담 처방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바로 들어가죠. 중요한 건 여기서 닫기를 누르지 마시고 반드시 완료를 누르셔야 됩니다. 그래야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내일부터 격리 통지 받은 환자에 대한 재택치료 전화상담의 처방의 예였습니다. 그 대면 진료 상담도 똑같아요. 동일하게 일반 접수를 하고 다만 상담료만 대면 진료 상담료가 들어가겠죠. 만약에 이게 대면 진료다. 그럼 대면 진료 상담료 있죠. AH240 이걸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동일해요. 일단은 대면 진료 관료에서는 이걸 넣으시면 안 되겠죠.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워줘야겠죠. H/ 전화 상담은 그 재택치료 전화 상담에서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면 진료일 때는 이렇게 진찰료 그대로 AH240 넣으시고 상병 확인하시고 완료 이렇게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만약에 여기서 혈압약을 처방한다 그러면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외래 접수를 누르고 그 다음에 신규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진찰료를 이렇게 지웠잖아요. 진찰료를 지우고 여기다 예를 들어서 암피베실 혈압약이니까 환자한테 이제 그 기존의 혈압약을 처방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처방을 한 달 이렇게 했죠. 그래서 명세서가 즉 접수를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진찰료 빼고 처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많이 불편했잖아요. 진찰료도 사실 빼는 경우가 간혹 잊어버려서 진찰료도 이중 청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다시 말해서 7월 11일부터 격리 통보 받은 환자에 대해서만이에요. 이 환자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 명세서에다가 혈압약, 당뇨약, 기존에 먹던 약을 이렇게 처방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기존에 먹던 혈압약 처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코로나 관련된 그 치료약과 기존에 먹던 그 만성질환 환자들 먹던 기존 약들 또는 기타 약제들 다른 질환으로 온 약제들을 이렇게 처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성질환 관리료도 붙겠죠. 이 환자는 이제 만성질환 관리료가 12번 이미 찼기 때문에 더 들어가진 않지만 실제로 모든 당뇨라든가 그러니까 모든 처방을 이제는 코로나로 치료하는 대면 또는 전화상담 처방에 그대로 한 명세서에 내라는 의미입니다. 그 부분만 잘 지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처방전 발행에서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조지시 3구사항 알죠? 여기에 코로나19 확진자 찍혀 나옵니다. 요거는 좀 전에 말했지만 이 상병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상병이 없으면 이게 뜨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코로나 관련해서 상병 넣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리하자면 7월 11일 이전 10일까지 즉 일요일까지 격리 처방이 아마 7월 16일까지는 아마 이 환자들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대로 처방을 하고 7월 10일 이후에 격리 통보를 받은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그 코로나19 외래 본인 부담금 지원 종료 관련 청구 방법에 대해서 그대로 안내해 드리는 대로 명세서를 만들고 처방해야 된다라는 거 이것만 좀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그 새로 바뀌는 7월 11일부터 바뀌는 코로나19 대면 또는 전화상담 치료
환자의 그 명세서 작성과 청구 방법, 얻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대로 잘 사용하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